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드로의 이상호입니다. 이제 3주 차인데요. 제가 오늘은 3D 스캐너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런 걸 제작할 수도 있는데 보면 이것만 해도 사람 손 모양이죠. 단순히 이런 사람 손 모양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의 손의 모양, 좀 더 나가면은 이런 사람 손같이 생긴 이런 장갑을 씌울 수 있는 이런 모양은 결과적으로 사람 손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에 맞아떨어지는 장갑을 만들거나 아니면 손의 모양을 본딴 어떤 의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 손에 끼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손 절단 장애인 같은 분들을 위한 네 손가락 의수를 만들거나. 그래서 3D 스캐너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에 장착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이런 스캐너도 있고, 건축물을 스캔하는 건 좀 다르게 생겼고,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CT나 MRI 장비처럼 병원에서 쓰는 스캐너도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스캐너가 있으면 어쨌든 인체를 스캔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말보다는 그림으로 보죠. 그래서 인체 3D 스캐닝의 활용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제가 해놓은 것들이라 저는 이제 저작권 없이 제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둘째인 딸이에요. 그 당시 5살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7살이라 저렇게 더 이상 귀엽지가 않은데, 그때 얘를 앉혀놓고 스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눈의 크기가 그렇게 출력이 잘 되진 않아서 사인펜으로 눈은 꼭 찍어가지고 그렸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직접 채색을 하는 거죠.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팔을 이러고 스캔을 하라고 했고, 다행히 움직이진 않아가지고 스캔이 됐고, 그 다음에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인펜 가지고 색깔 입히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 한 분을 스캔을 한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어깨 딱 뒤로 하고 이러고 두 손 모은 다음에 앉아서 있으라고 했고, 제가 360도를 돌면서 스캔을 했죠. 그래서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목구비가 대충 나오는 정도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한 5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장비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저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절단 장애인 분의 팔을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딱 들고 한쪽 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360도로 돌면서 스캔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로 스캔된 이미지, 결국 3차원 촬영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맞아떨어지는 의수를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착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이제 손에 맞아 떨어지는 외골격 장갑 같은 것들은 손에 관절마다 끼워져야 되는 약간 반직 고리 같은 그런 것들이 끼워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손가락의 치수를 알아야지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한 것도 3D 스캐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스캐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따가 제가 직접 시연도 하게 될 텐데, 3차원 모양을 찍는 카메라라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카메라는 한 지점에서만 촬영을 하는데 이게 여러 지점으로 돌면서 계속 연속돼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각도에 촬영된 그 이미지를 합쳐서 결합하면 3차원이 되죠. 제가 그래서 촬영했던 모습을 화질은 좋지 않지만 이게 돌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걸로 한 바퀴 돌면서 2바퀴 정도 돌죠. 실제로는 위에서도 찍고, 왜냐면 머리도 찍혀야 되니까. 그리고 아래로 데려가는 이유는 턱 아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하죠. 이 과정 동안 중요한 거는 이제 촬영 대상이 많이 움직이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스캐너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사용 목적,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스캐너가 손으로 들 수 있는 아이패드에 장착되는 이런 조그만 스캐너도 있고, 좀 덩치가 큰 스캐너도 있고,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레이저로 한 바퀴 빙 자동으로 돌아주는 스캐너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귀나 치아나 구강 구조 같은 걸 스캔할 때는 입을 벌리고 입 안에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거든요. 그렇게 스캔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CT나 MRI 장비처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스캐너도 있죠. 그 의료 영상 장비. 혹은 건축물 스캐너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큰 설치되어 있는 삼각대에 올려놓고 쓰는 스캐너도 있고. 그래서 3D 스캐너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다양한 제품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쓸 수 있을 만한 뭐 10만 원대 제품도 있고, 저처럼 조금 쓸만한 정도의 성능을 내는 50만 원짜리 스캐너도 있고, 다양한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카메라만큼 다양한 스캐너들이 있죠. 그래서 스캐너를 활용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사용 방법이
단지 그냥 사진 찍듯이 한번 착각 찍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스캐너들이 이제 있는 여러 기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창작터 같은데 공방 같은데 가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얼마 하지 않는 장비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 있어요. 좀 빌려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피사체를 360도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대충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사체는 가만히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죠. 저기 있는 사람은 게다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손을 각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스캔하는 1, 2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360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여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참고로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피사체인 사람을 기준으로 1.5m의 반지름을 갖는 공간이 있어야 촬영하면서 빙빙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스캔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촬영 결과물이 잘 모이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은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촬영 도중에 피사체가 움직이면은 이런 식의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촬영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아니면은 다시 또 스캔을 해야 되고 그게 초보자 경우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사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어떻게 약간의 팁을 줘야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 손 끝을 쳐다보고 저 끝에 있는 어떤 글씨 같은 게 있으면 딱 같이 대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그냥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하면 얘가 어디 갔지 나는 잘 모르죠.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팔은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결과물에 손이 막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움직인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손 부분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는 이제 스캐닝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눕혀가지고 팔만 딱 잘라내고 팔꿈치도 필요 없으면은 돌려서 이렇게 손 부분만 내보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용량이 감소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작업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직접 활용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3D 스캐너나 프린터가 있으면은 직접 그걸 모델을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얘처럼 출력된 거 아주 잘 갖고 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본업에서는 손가락이나 이런 데 맞아떨어지는 보조기기를 제작을 하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쓰고 있고 사실 뭐 맞춤형 신발도 만들 수 있고 맞춤형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맞춤형 팔찌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캐너, 프린터 둘 다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3D 스캐너라는 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덩치가 컸지만 앞으로 1년, 2년 정도만 지나면 이런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 기본적으로 이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내장돼서 나올 거예요.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장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사면은 가격은 1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안에는 3차원 스캐너가 이미 달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방안을 스캔하면 방안의 모습이 나와요. 이미 그게 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스캐너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이미 이런 조그만 장치들에 다 스캐너가 달릴 거라서 3차원 형상을 따내는 건 되게 쉬운 일이 될 거예요. 사진 찍듯이. 그런 세상이 될 거라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미리 고민하면 좋겠죠. 참고로 이제 3D 스캐너로 제가 갖고 있는 스캐너로 얼굴을 스캔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보다는 코가 좀 튀어나와 있는 나름 잘생긴 친구인데 코가 나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크기의 인물 피규어 제작에는 무리는 없는데 어쨌든 아주 정밀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나오는 결과는 이 정도로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정밀한 스캔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장비보다 한 100배, 200배 정도 비싼 장비를 사서 쓰면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성형외과 같은 데 있죠. 그 눈 수술하고 그 광대뼈 수술하고 그런 데서는 뭐 거의 자동차 가격보다 비싼 1억 원 정도 하는 제품을 써요. 그런 데서는 이제 눈가의 주름까지도 표현이 되고 뭐 그렇죠. 이런 저렴한 스캐너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적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손도 웬만하면 스캔을 할 수가 있고 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실습은 제가 이 장비를 가지고 이 노트북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3D 스캐너로 선생님을 스캔을 했거든요. 이 제가 360도로 3D 스캐너로 빙빙 돌면서 스캔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피사체인 선생님께서 움직이지 않냐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만히 계시면서 특정 지점을 한 점을 계속 응시하고 계시면 되세요. 가만히 계셔야 스캔이 잘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앉아있기 편한 각도로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2분 정도 가만히 계신다는 걸 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 2바퀴 반을 좀 돌면서 360도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시작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스캐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저쪽으로 전송이 되는데, 저쪽으로 전송되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옮겨가서 나머지 작업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까지 스캔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좀 많이 움직이거나 하면은 움직인 데이터가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피사체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죠.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숨도 쉬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지 이렇게 스캔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이 점들의 개수가 수백만 개거든요. 합치면은 대략 1GB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된 모습이 나오냐 아직 안 나와요. 이렇게 석고본을 뜬 것처럼 3차원 형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3D 스캔을 할 때 주로 머리 위쪽 그리고 선반시에서 가슴 위쪽을 스캔했기 때문에 그 아랫부분은 제대로 스캔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두상에 대해서는 스캔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3D 스캐닝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정보가 없는데 여기다가 색깔 정보도 입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작업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뭐 옷 같은 경우에 옷의 주름도 표현되는 게 보이고,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코 입이 제대로 안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하면 나중에 스캔을 해보면은 코가 튀어나와 있으면 코의 모습이라든지 입의 모습, 눈코입의 일반적인 그냥 형상 같은 것들을 여기 있는 예시처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스캔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이걸 출력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박스 있죠? 이 증빙 매체가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크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3D 프린터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대로 출력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걸 보면은 3D 프린터보다 훨씬 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출력할 수 없고, 이렇게 작은 크기로 손바닥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줄여서 출력할 수 있겠죠. 사람이 요만하다고 하면 요거를 이제 한 20%로 줄여볼게요. 0.2로 스케일을 이용하고, 그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됐죠. 이렇게 놓고 이게 출력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뭔가 하얀색 바가 지나가죠. 저게 다 되고 나면은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화면에 표시가 돼요. 저걸 보면서 알 수 있겠죠. 2시간 30분. 재료는 100g 정도 쓰고 2시간 39분이니까 3시간 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정층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맨 바닥을 그리고 나서 내부를 조금씩 채우고 머리와 목을 그리고 턱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제 머리를 그려 나가시고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있으면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사람의 풍선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죠.